아, 그럼 꼭 주거래은행으로 안 가도 되나요? 꼭 그렇죠. 가실 필요가 없죠.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 시즌 3. 안녕하세요, 월천대사 유지연입니다. 제로금리 시대라고 하지만 강화되는 대출 규제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자들에게 걱정이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대출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대출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요. 지금 의뢰하시는 분들 너무 헷갈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희 레오대출연구소에서는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하게 대출을 설명해드리고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그 레오대출연구소의 대표 닉네임 레오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닉네임이 대출의 여왕이시잖아요. 그 예전에 경매할 때부터 이제 대출을 좀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실수요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문의를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요즘에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정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인 분들은 규제 지역 내에서는 대출이 조금 어려워요. 사실이고요. 근데 현재는 지금 실수요자 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은 솔직히 다 무주택자 아니면 갈아타기 1주택자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대출이 가능하세요. 아, 네. 뭔가 이렇게 정책 자금 대출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요거에 네.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정책자금 대출로는 주택금융공사 상품이 있어요. 주택금융공사는 이제 정부에서 많이 활용을 하라고 무주택자분들한테 권하는 대출이고요. 대체적으로 좀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보금자리론이고요. 아, 일반 우리 시중은행 대출보다는 살짝 좀 많긴 한데 대출 한도 최대 한도는 3억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의 가격은 6억 이하, 소득은 7천 이하, 부부 합산 소득이에요. 부부 합산 소득으로. 네. 아, 이게 좀 빡세다. 네. 그렇죠. 근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8,500까지도 음.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한테 맞는 조건을 딱 맞춰갖고 오셔야지만 가능하시고요. 보금자리로는 매매가도 보고 KBC세도 보기 때문에 매매가가 6억이 넘으면 또 안 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정책자금 대출 중에서도 디딤돌 대출이라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요거는 네. 보금자리론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 한도가 조금 더 적어요. 그 대신 아, 금리가 네. 좀 더 싼 그런 대출이고, 아, 금리가 이자가 더 싼. 그렇죠. 예, 조건은 뭐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일단 집값이 6억이 안 되셔야 되니까 그런 집을 그 경기도권에 가시면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 근래에 한 3개월 정도 사이에요. 4억이 왔다 갔다 하는 주택들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동산 얘기를 들어보면 네. 대출이 신혼부부들이 대출이 맞아서 이제 70% 대출을 받고 들어오느냐고 요걸 한다고. 그렇죠. 서울에서 보통 40%, 서민 실수요자 조건에도 50%밖에 안 나오는데 디딤돌은 70%까지도 가능하시죠. 물론 금액 제한이 있긴 하지만 집값이 싸면 뭐 당연히 그 이하로 대출 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세요. 특히나 또 한 배우자 중에 한 분이 1, 2년 정도 쉬어야 될 수도 있어서 그쵸. 아기가 생기기 전에 좀 악착같이 조금 그렇죠. 자산을 불리면 좋을 것 같다. 맞아요. 지금 집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뭐 6개월 안에 처분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그냥 다 당일 매수 매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네. 비과세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6개월도 못 채우고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일단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무주택이신 분들은 청약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도 1주택자 분들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해피한 상황이에요. 아이러니하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근데 그분들이 느끼시는 그 박탈감도 되게 많으신 것 서로 같아요. 상대적이긴 한데 네. 1주택자이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갈아타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이제 그 15억 이상은 초과되는 것들은 아예 대출이 안 나와서 갈아타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네. 다음 단계로 사실 이제 실거주는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는데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뭐 또 집값이 안 잡히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집값을 14.99에서 멈춰야 된다. 더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런 농담도 있는데 네. 이제 1주택자인데 네.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지금 실거주장의 주인공들이신데 네. 이렇게 좀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분들 어떻게 대출 받아요? 그러니까 15억 이하이신 분들은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그 LTV 한도대로 하시면 되고요. 15억이 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법은 생활 안정자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집을 사시고 3개월이 넘으면 그때부터 1년에 1억씩 대출이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10억 넘는 주택이 네. 어쩜 이렇게 거래들이 되죠? 그러니까요. 저도 신기해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전세 퇴거 자금이에요. 전세 퇴거 자금은 네. 1주택자만 가능하세요. 규제 지역 내에서는 일단. 규제 지역 내에서 음. 1주택자만. 네. 근데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본인은 전세 살면서 또 전세를 주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나는 내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게 되면 전세를 내보내셔야 되거든요. 그때 퇴거하는 자금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시거든요. 15억이 넘어도 LTV만큼 받을 수 있거든요. 40%. 9억까지는 40%, 9억이 그다음 9억 넘는 초과하면 집은 20%. 40 플러스 20. 20%. 네, 그래서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이번에 새로 나온 정책 때문에 네. 이제 그 많이들. 주인분들이 퇴거자금 네. 굉장히 활발하게 연락 많이 그쵸. 오거든요. 네, 예정이 실입주. 없었던 분도 실입주를 지금 하시겠다는 분들이 그쵸. 많아서 많죠. 지금 네. 상한선도 제한이 되고 연장도 늘어나고 이제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전세를 주지 않겠다, 나는 입주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면은요 대출 받을 때 네. 한도가 늘리는 것도 가능해요? 한도가 이제 은행마다 한도가 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럼 꼭 주거래은행으로 안 가도 되나요? 꼭 그렇죠. 가실 필요가 없죠. 은행마다 금리가 달라요. 왜냐하면 한 은행이 자기네가 약간 부족해, 실적이 부족해. 그러면 금리를 살짝만 낮춰도 그 은행으로 다 고객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할당이 다 됐어요. 다 찼으면 금리 올려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다른 은행 가시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금리가 조금씩 네네. 차이가 있어요. 금리도 다 비교를 해보고 그럼요. 결정을 해야겠구나. 그럼요. 근데 고객님께서는 금리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고객님이 은행에 가셔서 금리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은행에서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에서 3.5% 사이 나올 거예요. 굉장히 레인지를 넓게 벌려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용도에 따라 또 다 그쵸. 다르시고 또 은행마다 다르고 신용에 따라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뭐 부수거래에 따라 다르고 하다 보니까 부수거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어. 부수거래라는 게 뭐냐면 대출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어요. 청약통장을 가입해라, 뭐 그다음에 자동이체를 걸어라, 네,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네. 발급해라, 이제 또 사용을 해라 이런 것들이 걸려서 다 네. 금리를 깎아준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수거래가 너무 싫어요. 부수거래가 없는 그런 뭐 삼성화재, 그쵸. 보험사 뭐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 부수거래가 거의 하나생명 없어요. 이런 거를 네. 제가 좀 선호했었던 네.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보험사 대출은 안 좋은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그거 많이 맞아요. 있는데 쓰면 큰일 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쓰셔도 돼요. 자금을 어디서 조달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고요. 보험사를 썼다고 해서 뭐 신용등급이 확 떨어진다거나 그거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대출을 받으면 어차피 등급은 살짝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출 받아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커뮤니티에 그런 게 들었어요. 신용 등급을 올리는 방법. 이제 그 모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조회를 해서 이제 이렇게 설문조사를 이렇게 하면 그 사이에 금융에 대한 지식이 높아졌던 거를 인정해 준대요. 그럼 그거가 그 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네, 그래서 실제로 좀 복구가 되신 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구나. 주로 요즘에는 아파트 대출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아파트는 네. 뭐 이제 KB 시세라는 게 있으니까 네. 괜찮은데 빌라라든가 재개발도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이제 대출을 받을 땐 또 이게 KB 시세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제 그 한도가 은행마다 다르다는 게 이제 또 빌라나 단독주택 이런 경우는 더 심하죠. 왜냐하면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잘 나오는 은행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럼 그쪽에다가 이제 여쭤보죠. 얼마 나오느냐. 라고 여쭤보면 거기에 맞게 가장 높은 한도, 최저 금리 이런 쪽으로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또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이제 그 대출사 분들이 한 은행하고만 거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거래은행 가면 이제 그 은행하고만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출 상담사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기관에 계시는 상담사 분들하고 협업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가장 좋은 조건에 있는 대출 기관 거를 알아봐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한 네. 은행밖에 못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다 거의 동료들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너무나 그 정보를 빨리빨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금리를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대출이 그 무주택자 분들하고 또 일주택자분들은 아무 문제 분들한테는 없으세요. 지금 겁먹으실 필요 없이 그럼요. 대출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걸 갈아타게 강조드리고 하실 싶고요. 분들 갈아타시고요. 요즘 30, 40대 분들이 집을 많이 사시는 게 사실이에요. 저한테 의뢰 오는 분들 보면 다 연령대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최대한으로 대출 받으셔가지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다 사실 수 있어요. 자,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 대출과 관련된 이 대출 실행 유의점들을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대출 전문가 레오님께 오피스텔 대출,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신용등급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편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